3일차입니다. 3일차. 이제 3일차는 그 2일차 때 이제 그 관광단체를 가려고 했던 그곳을 결국 제가 못 갔잖아요. 그 서름에 통안에. 그때 진짜 야 겁나 뛰었어요 진짜. 그 심원역에서 타이베이역까지 가기 위해서 진짜 막 자전거 막 진짜 교통사고도 한 두세 번 날 뻔하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결국 못 탔죠. 결국 못 탔는데 그게 억울해서 타이베이역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이죠. 서울역. 이제 대만 국기가 이렇게 있고요. 대만 국기가 이렇게 있고 요거 못 봤는데 요 광고판이네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거 뭐 이제 타이페이 세질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씨. 나 그리고 이거 저긴 줄 알았다. 박나래인 줄 알았다. 아니네요. 뭐 하여튼 뭐 무슨 용품점 아마 혼수용품점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혼자는 아닌데 이게 매자거든요.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아, 여긴 이렇게도 하네. 막 이렇게 한자 안에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놓네. 태북 국제 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 이제 서울역이고요. 여기 이분이 아마 손예진 씨 같은데 이게 종종 이렇게 한국 연예인들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서울역 역할을 하는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이고요. 여기가 이제 요날 어, 전날 원래 가기로 했었다가 못 간 그 네 군데 관광지를 다시 잡았어요. 막 네이버를 뒤지고 뒤지니까 딱 한 자리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얼른 이제 박물관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잠깐 쉬는 사이에 그걸 했죠. 그걸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그거는 10시 출발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몇 군데 돌아다녔다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겁나 더웠고요. 이렇게 역시 이제는 흔하게 보이는 야자수들 사이로 감찰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사실은 이런 건물 양식이 음 사실은 예전 이제 프로이센 시절에 독일에서 많이 보이는 건축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뭐 바로크 로코코 뭐 그런 걸 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이제 뭐 교차국룡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 이제 뭐 그런 건물 양식인데 어 그런 거 이제 그런 프로이센의 여러 가지 문화나 건축 양식, 헌법 이런 것들을 일본이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이 건축물의 양식을 뭐라고 딱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확실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시대에 많이 건축했던 그 공공기관 건축 양식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런 건축 양식을 독일이죠. 프로이센으로부터 많이 배워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의 흐름을 타고 영향을 받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왜 구서울시청이나 옛날 서울역 보면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좀 볼 수 있죠. 조선 총독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만의 국가기관인 감찰원입니다. 감찰원.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기관이 있죠. 감사원이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제 감찰원 현판이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 지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판도 이렇게 있네요. 어, 고 경비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계시네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도사라는 사찰인데 제가 이제 뭐 이틀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여기저기 사원이 되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방에 크게 있기도 하고 도시 한복판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현대식 사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도사라는 사찰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선도사 이렇게 돼 있죠. 선도사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무슨 뭐 교경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경전을 다루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고 여기가 이제 대웅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오시면 기도를 집전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지하철 출구예요. 이게 6번 출구인데 출구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사찰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푸앙도우장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게 유명한 대만 이제 여행 검색하면 꼭 여기 들르라고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반항 두 장 한 이제 한 자리를 읽으면 그런데 이게 대만의 되게 유명한 아침 식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샌드위치인데 대만식 샌드위치인데 요 겉에 테두리가 겁나 딱딱해요. 바게트 같아. 바게트 위에다가 이제 뭐 약간 그 달콤한 메이플 시럽 같은 걸 코팅해 놓은 느낌, 깨 뿌리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첫 입은 맛있는데 엄청 뻑뻑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못 먹어요.
그리고 이게 뻣뻣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안 그러고 이거 되게 바삭바삭하고 엄청 기름져요. 이건 완전 튀김. 이 가운데 거는 완전 튀김이고 엄청 길어요, 이거. 그리고 요 옆에 게 샌드위치인데 엄청 뻣뻣하고. 요거는 두유예요, 두유. 두유를 이렇게 국처럼 숟가락까지 줘가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 숟가락이 있다 그래서 무슨 건더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생 두유예요, 두유. 근데 나름대로 맛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유 맛은 아니고요. 정말 그냥 순수한 콩물에다가 설탕 뿌린 느낌이에요. 근데 또 그 나름의 또 맛이 있어요. 맛 없다고는 못하겠어. 그렇고 여기 이제 푸앙또우장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손님이 워낙 많아요. 손님이 정말 워낙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 여기 되게 새벽 5시인가 4시인가 하여튼 엄청 일찍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오픈런을 엄청나게들 합니다. 그래서 줄을 보시면 야, 이게 푸앙또우장 먹으려고 있는 줄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만 현지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게가 이 가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백화점 가면은 푸드코트 있죠. 그런 푸드코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상가 건물에 푸드코트만 몰려 있는 그 층에 몰려 있는 그니까 그 푸드코트 안에 한 가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미쉐린을 막 몇 년 연속으로 받고 있죠. 20, 21, 19, 20, 18, 19, 20, 21, 22 이제 5년 연속 미쉐린을 받았다 이런 마크를 내걸고 있는데 안 비싸요. 안 비싸고 되게 싼데 미쉐린 마크 받을 만큼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거기서 이제 아예 거기는 베스트라고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제일 많이 먹는다. 워낙 관광 이제 객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이렇게 먹는 느낌이었고 이게 줄이 이렇게 길어도요 금방 빠져요. 회전율이 워낙 좋아서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식사하는 곳도 그렇게 좁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사실 저 요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 마크 있죠, 요 마크. 요거 요게요 일본의 미쓰이라는 기업의 마크예요. 근데 이 미쓰이라는 기업이 이제 미쓰비시랑 더불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전범 기업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미쓰이 기업의 건물이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글쎄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미쓰비시 이 표식이 딱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일제차가 좋아요. 품질이 되게 좋고 보통 이제 혼다나 도요타나 뭐 도요타의 뭐 캠리도 그렇고 혼다 뭐 스즈키 닛산 또 뭐 있냐 스바루 하여튼 일본 차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일본 차 브랜드에 대해서 주로 하는 평가들이 되게 엔지니어한테 친화되어 있는 즉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안정성이 좋다는 얘기죠. 일본 차가 되게 수준 높고 좋은데 한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타요. 요즘엔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지. 진짜 많이 안 타고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이 한국에도 서비스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반일 감정이 커요. 지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도요타나 닛산 이런 차를 사기에 더 못해서 독일 차 사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감정이 많이 없나 봐요. 이렇게 수도 한복판에 미쓰이 이것도 건축 양식이 되게 오래돼 보이죠. 이런 걸 이제 우진각지북 형태라고 하는데 요런 게 이게 이제 하여튼 되게 오래된 형태의 건축물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약간 문화유적지처럼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쓰이라는 기업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렇고 영은문이라고 하는 또 이제 대만의 전통의 문이고요. 이거는 대만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 본부인 것 같아요. 되게 대규모로 있죠. 역시 수도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게 아마 경찰청일 거예요. 태북시 정부 경찰국 이제 정무 중심 타이베이 시티 폴리스 디파트먼트 서비스 센터 이렇게 돼 있죠. 서비스 센터? 하여튼 경찰국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저도 몰랐는데요. 대만 교통부 철도국이라 그래요. 요건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아침 여행을 마쳤고 10시인가? 그러니까 9시 20분에 그러니까 10시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걸 좀 더 자세히 보니까 9시 20분 출발이었던 거죠. 그래서 9시 20분에 이제는 사고 없이 잘 출발을 해서 음, 첫 도착지가 예류라는 곳이었어요. 예류라는 곳은 바닷가인데요. 거기가 어,
원래는 바닷속에 잠겨 있던 곳이래요. 바닷속에 잠겨 있던 곳인데 땅이 융기해 올라오면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땅이 융기해 올라오면서 바닷가로 형성이 된 곳이고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점점점 올라오면서의 해수면의 변화 위치가 이렇게 땅에 새겨져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해양 생물의 여러 가지 화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또 화산이 터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 현무암 화산이 터지면 화산 용암이 현무암 형태로 굳어지잖아요. 근데 현무암은 되게 무르다고. 그래서 이제 그 풍화 침식 작용을 되게 심하게 겪는 편인데 그런 이제 현무암으로서 풍화 침식 작용을 많이 겪은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예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고요. 여기는 이제 예류에 있는 이거는 멍게랬나 해삼이랬나 하여튼 화석이래요.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또 꽃무늬가 있는 게 신기하죠. 이게 아마 누가 이렇게 새겨놓은 게 아니고 원래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멍게 화석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촛대바위라고 하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촛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되게 명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딱히 뭐 이름 붙어 있는 건 없었는데 제가 그냥 뭔가 이렇게 그 거북이 같기도 하고 또 그 뭐 이렇게 약간 무슨 동물이 있는데 철갑 뭔가 하여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기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멋있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해안가가. 이게 다 이제 현무암지대인데 이런 식으로 막 파여 있고 막 이래요.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요게 조금씩 조금씩 막 1년에 뭐 몇 미리 뭐 이런 식으로 깎여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 뭐 없어질 거고 부러질 거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다 파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것들도 보면 신기하죠. 곧 부러질 것처럼 이런 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남부지방이니까 야자수가 이렇게 굉장히 드높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멋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구름이 되게 멋있게 편한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지역 스펀이었는데요. 이렇게 천등을 날릴 수 있는 저도 이거 날려봤는데요. 요 네 개 면에 각각 이제 색깔로 된 색지가 있어요. 그럼 그 색깔에 맞는 주제가 있대요. 뭐 건강 아니면 뭐 재물 뭐 아니면 연애 뭐 아니면 뭐 등등등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내 소원을 쓰고 그걸 이제 하늘에 요 가운데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 받으면 이제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상승 기류를 타고 그래서 이제 막 대기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쭉 요걸 천등 행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밤에 하면 좀 더 이쁠 것 같죠? 어쨌든 이런 행사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이건 제가 날린 건 아니고요. 사진이 이게 더 멋있게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도 막 이제 거기 직원이 저 사진도 찍어주고 막 혼자 오셨냐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막 하던데 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천등 행사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간 곳 저기 뭐야 진과스였는데 탄광이라고 해요.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고양이에요, 고양이. 어, 혀를 빼꼼히 내밀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또 귀엽네요. 근데 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멀리서 보면 귀엽다고 느끼는데 뭐 제가 이렇게 키우고 싶다든지 막 쓰다듬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멀찍이서만 사진 한 방 찍고 나왔습니다. 또 역시 이제 울창하게 자란 나무를. 근데 멋있지 않나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요 진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일본 주도로 이제 일본 군정 그죠? 일본 군대 주도로 개발이 됐던 일본 군대에 이용되기 위한 여러 가지 광물을 캐내기 위한 탄광이었기 때문에 이 부속 건물들도 굉장히 일본식 건물들이 많죠. 네. 식사도 여기에 광부 도시락을 먹었어요. 되게 막 맛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그냥 도시락이에요. 이 고기에다가 돈가스 올라가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광부 도시락 이게 이제 식민지 광부 도시락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좀 의아했던 건 저희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분이시긴 한데 화교 분이세요. 대만 화교 분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만 분이신 거죠. 이제 본인은 어 자기 부모님 때부터 한국으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대만어와 한국어가 다 되는 거예요. 현지어급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이드를 해 주셨는데 그분의 해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막 여기 해설할 때도 이제 일본 애들이 대만에 들어와서 이제 어디 어디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를 쭉 알아보고 그다음에 광물이 있는 곳마다 탄광을 개발을 했는데 그거를 당연히 대만 현지인들을 노동자로 시켜서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동자들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불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성에서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은 막 일제징용, 강제징용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갔고 막 가서도 엄청난 악조건 속에서 먹을 것도 똑바로 안 주고 너무 강한 노동을 시켜서 막 사람들이 막 삐쩍 말라서 죽어가고 막 몇 명이 죽었고 막 학대당했고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막 일본 애들은 대만 사람들한테 되게 막 잘해줬다. 막 탄광 광부들한테도 되게 막 잘 시켜줬고 막 학교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했다. 이러니까는 이게 내가 막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잘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식민사관에 완전히 잠복돼 버린 건지 잠식돼 버린 건지. 그래서 막 여기도 되게 문화 관광지구로 이렇게 개발을 해놨는데 일본에 대한 비판 정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게 잘 개발된 탄광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의 노동자들도 되게 행복하게 노동을 했다 이러는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가치관의 혼란이 엄청 오더라고.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만에서 징용된 노동자들도 1940년대 전쟁 본격화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고, 대만에서 끌려온 저기 뭐야, 어,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공부 내용이나 지식으로는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친일본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저는 좀 어색한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여튼 우리랑 접근하는 감성이 되게 다르구나. 근데 그걸 뭐 안 좋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또 다가 아닐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역사라는 게 절대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되게 많은 비인권적인 혹은 어떤 비인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 것도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제 보건의학이나 인프라에 일정 부분 발전을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저수지들 중에서 또 적지 않은 비율이 일본이 만들어 놓고 간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식민지를 겪었어도 심지어 더 오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접근하는 시각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었죠. 여기 이제 탄광임을 보여주는 이제 탄광 설비이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 설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탄광은 늘 이제 그 갱도라 그러죠. 그 탄광 그 굴이랑 그 바깥쪽 작업 본부랑 연결해주는 철로를 깔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그 탄광 갱도 안에서 채굴한 광물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철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철도입니다. 그 철도. 요게 요렇게 그냥 있으니까 찍은 것 같아 보여도 관광객들 피해서 찍느라고 아주 그냥 예. 그분들한테도 막 죄송스럽고 그분들도 막 제가 찍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나가지를 못해요. 또 저도 피해 다녔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요거는 뿌리를 한번 찍어보려고 찍은 건데 역시 성장이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래서 이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생각보다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놓는 힘이 굉장합니다. 이건 지금 큰 줄기만 보이는 건데 이 안에 또 세세한 뿌리들이 다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풍부하고 충분하게 심으면 확실히 산사태 방지에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나무 뿌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무 뿌리라는 게 진짜 우리가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보이는 가지만큼 뿌리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하게 나무 뿌리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마치 개미집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저는 몰랐는데 되게 마을이 산 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걸 멀리서 찍은 것 같잖아요. 공동묘지래요, 이게. 공동묘지라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고 이게 되게 비싼 공동묘지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당 아마 한 가구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공동묘지에 이런 식으로 매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야말로 마을 풍경이었고요. 해안 마을 풍경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또 이제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아주 감성에 빠져 계시죠?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망정 소건 차방 모르겠어요. 건인가 축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고요. 야, 이 위까지 이렇게 전신주를 이렇게 그죠? 야, 이거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죠? 이렇게 또 오토바이가 또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는 이제 지우펀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우펀이라는 곳이고 진과스라는 탄광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주말이나 이럴 때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뭐 차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하고 하기 위해서 지우펀이라는 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펀은 이제 찻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중간에 사원이 대규모로 이렇게 있죠. 이 사원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쯤 되니까 사원 들어가기는 좀 지겹더라고. 그렇게. 또 고양이를 한번 이렇게 무섭네요. 네, 찍어봤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귀엽다 그러더라. 눈빛 봐. 이거, 어? 무섭잖아요. 이게 뭐야? 그죠? 얘는 또 약간 잠을 덜 깬 눈빛이죠. 어, 고양이가 잘 찍었죠? 또 해안의 풍경입니다. 해안의 풍경이고 어, 멋있다 보니까 찍은들 또 찍고 찍은들 또 찍고 그렇게 되네요. 여기 이제 지우펀인데 지우펀이 사실은 왜 유명하냐면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 중에 저기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거 중에 저기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여기서 그니까 그 화면이 여기서 모티브를 따왔다 그래서 유명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도 센과 치히로 장면을 넣을까 하다가 겹쳐지는 장면이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봤는데요.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감독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만의 지우펀과 내가 만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아예 이제 못 박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장면은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기 또 이제 100% 다는 아니지만 요 등들 있죠, 요거 요런 것들이 다 또 해가 좀 뉘엿뉘엿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다 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밤까지 있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죠. 이제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조금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또 이제 약간 조명 처리를 요거는 그냥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런 멋있는 장면을 의도한 건 아니고 요 문이 재밌어서 찍어봤는데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되게 이번 대만 여행의 역대급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내리막길에 지우펀이 있는데 지우펀 그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장면 나오는 데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에 찍지 말고 다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찍어라. 내려가는 길에 찍으면 뒷사람들 갑자기 멈춰야 돼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쭉 내려와서 이제 찍은 거죠. 근데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멋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 한 2,000원 조금 안 주고 홍차를 시원한 걸 사 먹었는데 제가 많이 걸어서 힘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 지우펀 여기가 이제 이 지우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요 예쁜 곳에 가기까지 초입부터 여기까지 요 예쁜 데까지 한 10분 15분을 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상점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상점가가 되게 빽빽하게 시장처럼 있는데 그 시장이 다 이제 뭐라 그러죠? 그 기념품 파는 가게예요. 그 되게 유명한 기념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대만 하면 또 사진을 찍을 걸 그랬네. 뭐 미미 크래커라 그래서 누가 크래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망고 젤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펑리수 대만 하면 펑리수죠. 펑리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찻잔 중에 찻잔 안쪽이 물고기가 새겨져 있는 그런 찻잔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걸 팔던데 근데 아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사진을 안 찍었냐면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 부탁을 받고 그런 것들을 사긴 했는데 제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여행지를 가면 기념품에 별 관심이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뭐 그걸 사면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리석은 거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기념품 사서 모으시는 분들 진짜 리스펙해요. 예, 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관심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안 찍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 면은 있는데 뭐 제가 어쩌겠습니까?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
그죠? 좀 뻔뻔하죠? 이것도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이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내가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급하게 찍은 모양인데 너무 사진이 잘 나왔어요. 하여튼 지우펀은 사진은 기가 막히게 나와요. 되게 홍콩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이것도 너무 잘 나왔고. 아, 이거는 뭐 기가 막히네요, 정말. 지우펀이 이쁜 사진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동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뭔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찍었는지. 아까 그 산 중턱에서 봤었던 사원을 그나마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사원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사원이 또 이렇게 3층으로 지붕이 멋들어지게 팔짝 지붕이 이렇게 있죠. 용들이 조각이 돼 있고요. 멋있네요. 아, 멋있네요.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고요. 그죠? 노을이 너무 멋있게 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노을과 이 복잡한 해안선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꼭 뭐 외국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어서 보든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이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했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돌아와서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게 참 그래요. 원래 계획은요. 그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뭐 예류나 그 왜 이제 해안가에 돌 이상하게 새겨져 있는 예류, 그다음에 그 천둥 날렸던 스펀, 그다음에 탄광의 진과스, 그다음에 그 사진 이쁘게 나왔던 지우펀 이런데 네 군데를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단체 관광으로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래는 둘째 날에 하려고 했다고. 둘째 날에 하고 셋째 날에는 타이베이 시내를 여기저기를 막 먹으면서 돌아다니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 꽉 채워놨다 보니까 국립고궁박물관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날에 내 실수로 그 네 군데 가는 걸 망쳐놨으니 그때 생각에 그래 그러면 국립고궁박물관을 가자. 근데 국립고궁박물관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만 시내를 세 번째 날 집중해서 돌아다니는 거였잖아요. 그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고궁박물관을 갔어요. 금방 올 줄 알았지. 근데 금방 고궁박물관에서 사실은 또 전공자니까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참 그런 게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랑 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읽진 못하지.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고궁박물관이 대만에 있는 거니까 한자로 설명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궁박물관에 워낙 오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시내로 돌아와서 하루를 즐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샹산으로 가가지고 타이베이 야경 찍고. 근데 그래도 운이 좋게 또 막 번개 찍은 것 나온 것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 가기 전에 정말 가고 싶었던 타이베이 시내의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들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그 갔다 와서 요 지우펀 갔다 와서 어디라도 한 군데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어디라도 한 군데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예정으로는 7시 반 도착이었단 말이에요. 7시 반 도착이었는데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게 딘타이펑, 융캉 우육면, 그다음에 빙찬. 빙찬은 이제 융캉은 우육면이라는 면 종류의 음식을 파는 데고 딘타이펑은 딤섬이라는 만두랑 그런 걸 파는 데고 빙찬은 망고 빙수를 파는 데예요.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가지?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세 가게가 다 8시 아니면 8시 반에 끝나요. 근데 그 영업 종료가 구글에 그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7시 반에서 7시 40분 사이에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8시 반에 영업 종료를 한다고 하면 영업 종료랑 또 라스트 오더는 다르거든. 8시 반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8시 28분에 마지막 주문을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마지막 주문은 8시 전에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 한 군데 잘못 잡으면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잖아요. 이 세 군데가 또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실 그 가이드가 가장 추천한 데는 딘타이펑이었어요. 그래서 딘타이펑을 만약에 갔어요. 딘타이펑을 갔는데 여기가 또 딘타이펑이 여러 군데 지점이 있어요. 근데 본점이 제일 맛있대. 검색해 보니까 다른 데는 별 맛이 없대요. 근데 딘타이펑 본점이 8시 반까지인가 그랬는데 내리는 데에서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딘타이펑 본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러면은 만약에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못 먹었다. 그러면 다른 데 제2, 제3 안을
가려 해도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딴 데도 못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빙찬을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예. 그래서 이 빙찬 여기가 이제 빙수 파는 데인데 여기 이제 망고 빙수인데 이게 뭐 물론 물론 제가 많이 더웠고 많이 힘들었고 지쳐 있었고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거 양이 적지 않거든요. 적은 양은 아닌데 진짜 뒤지게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존나 맛있습니다. 제가 망고를 좋아하지 않아요. 빙수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설빙은 설빙을 안 가봤어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한 카페를 다녀봤는데도 설빙을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같이 가는 일행이나 뭐 이제 만약에 여자분이랑 같이 가게 되면 빙수를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빙수 먹자고는 이제 제가 먼저는 제안하지 않아요. 근데 저쪽에서 빙수 먹자고 하면 그냥 내 음료를 따로 시킬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빙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망고 이거 애플 망고래요. 근데 야 이거 너무 맛있고 위에 연유 너무 맛있고 아이스크림이 이 아래에 깔려 있는 얼음도 너무 맛있고 그냥 존나 맛있어요 그냥 박살납니다 진짜. 아무튼 그렇고 다행히 이제 진짜 가까스로 먹은 거죠 가까스로. 그래서 금일 closed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다. 뭐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워낙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일본어로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하고요. 제일 유명하고 거기 아예 이렇게 딱 마크가 돼 있어요. 이거가 이거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몰라서 주문을 못 하니까 요거 드시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빙찬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거 먹고 나오니까 8시 40분 50분 이랬는데 그때는 엔간한 밥집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구글 맵으로 겨우 찾아가지고 이 철판 볶음밥집을 들어갔는데 대만이 철판 볶음밥이 유명해요. 근데 그 유명한 집이 또 따로 있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좀 더 로컬 느낌을 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여기는 진짜 완전 로컬인 것 같더라고. 영어도 잘 못하셨었고 음, 이분들 다 대만인이에요. 다 그렇고 먹었는데 밥이랑 그 국이라 그래야 되나 죽이랑 그다음에 거기 이제 홍차랑 이제 고차라고 좀 쓴맛 나는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한 리필이 되고요. 이제 저는 A 코스라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걸 시켰는데 이런 기본 야채 볶음 여기 아마 왼쪽에 있는 게 숙주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양배추겠죠? 여기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럼 고기 볶음이 나오고요. 이렇게 양파 볶음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먹으면 두둑합니다. 또 이제 저는 음식을 잘 안 남겨요. 싹 비웠죠.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좀 순서가 거꾸로 됐죠. 이제 요걸 먹고 빙수를 먹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급한 대로 문 닫는 순서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도 마지막 코스는 여기가 이제 그 둘째 날 갔던 그 꼬치집인데 너무 맛있어서 또 갔어요. 정말 이제 맛있더라고요. 예, 정말 맛있었고 요거는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양 적고 맛있는 튀김 음식 추천해 달라 그래서 받은 건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추천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것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대만이 단수이 강이라 그래서 강이 흘러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지린강이라고 강도 그러고 강 이름이 좀 그렇네. 지린강.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번 그냥 가볼까 해서 자전거 타고 강변 쪽으로 그냥 쭉 갔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쭉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강처럼 이렇게 막 술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여기서 뭐 관광객도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술판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강변 따라서 자전거 타기 좋게 길이 쫙 돼 있어요. 우리 한강처럼. 그래서 또 자전거 라이딩을 쫙 했죠. 너무 멋있죠? 야경도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또 위에 교량이 사진 찍으면 멋있게 나와요. 멋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정취가 있죠.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런 것도 낭만이죠. 이렇게 딱 푸릉 팡 아유 잘 안 되셨지만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다 이런 어떤 쓸쓸한 낭만, 그죠? 박살납니다. 요게 이제 제가 타고 다녔던 자전거입니다. 유바이크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자전거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없어요. 관리 진짜 열심히 하나 보더라고. 그리고 유바이크를 타려면 대만 유바이크 어플을 깔아야 돼요. 근데 막 되게 한 번은 유바이크가 오류가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류도 되게 빨리빨리 시정되고, 또 오류 시정되면 시정됐다고 빨리빨리 또 메시지도 오고, 또 뭐 이렇게 막 100만 명 이용객 100만 명뭐 기념 문자 이런 것들도 오고, 관리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제 기아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따릉이랑 다른 게, 일단 우리나라 따릉이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릉이 정류장이 있어요. 따릉이를 이 유바이크 정류장이 있어서 유바이크를 정류장에서 빌렸으면 다른 정류장이어도 괜찮은데, 지금 내가 타고 온 그 근처 가까운 데에 정류장에 박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전거를 못 빌려요. 그래서 딱 다 썼으면 다음 정류장에 박아놓고 땡큐 석세스풀 컴백 이렇게 마크를 보고 나와야 돼요. 석세스풀 리턴 이거를 마크를 보고 나와야 돼요. 관리가 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아유 진짜 저 한 수십 개 탔거든요. 짱짱해요. 짱짱해. 뭐 바퀴하며 체인하며 뭐 기어 딸깍하면 바로바로 바뀌고, 이게 자전거가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이 기어 잘 안 바뀌어요. 브레이크도 잘 듣고, 착살 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음 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을 길에서 샜어요.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기 이제 24시간 하는 우육면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딘타이펑이랑 융캉 우육면을 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야. 근데 또 로컬로 달래는 거야. 로컬. 근데 여기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문면점, 이 심원역 근처에 있는 서문면점이라는 곳에 여기도 이제 우육면을 판다고 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게였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육면이에요. 여기 면이 보이죠? 근데 국물이 진짜 진해요. 진짜 진하고, 저는 배가 불러서 그렇게 못했지만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고기도 진짜 맛있고, 되게 간장이랑 굴소스 그다음에 팔각향 맛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게 조화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마어마하게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일단 맛이 진하긴 해요. 그리고 되게 육수를 되게 진하게 우려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 맛에, 그러니까 대만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게 팔각향인가 봐. 그 향에 적응이 된 사람이라면 되게 반갑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음식이기는 해요.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잘 먹었어요. 이제 요때가 뭐 새벽 한 2시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자전거 한참 탔거든요. 한 두세 시간 탔나 봐. 너무 좋더라고. 정말 너무 좋아. 해외 나와가지고 현지인처럼 이렇게 막 자전거 타고 막 이제 야밤에 이렇게 막 강변을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정취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하는데, 이 술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저도 이제 이런 데 왔으면 또, 그죠? 성인인데 맥주 한잔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한 잔 딱 하려고 이제 이 가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점원분이 저한테 일본 분이냐 그러는 거예요. Are you Japanese? Are you from Japanes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No, I'm from Korea. 그러니까 또 입시 I'm sorry sorry 막 이러면서 막 My Korean is bad 막 이러면서 너무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표준 예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여행지를 가면요, 그 여행지의 언어를 여행객이 배우는 게 맞아요. 그게 매너지. 어쨌든 남의 나라 가는 건데,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가서 돈 써주고 거기 장사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 뭐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얼마인가요? 이것을 주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은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죄송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너무 오히려 막 미안해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한국어를 해야 될 것처럼 막 미안해 하니까, 그게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다행히 저한테 펜이 한 자루 있었어요. 그리고 지갑에 그 빈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팝학으로 검색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쓴 거예요. 이제 대만어랑 우리말로
제가 여행용 대만어를 공부해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고 좋은 기억 갖고 갑니다. 그리고 뒷면에다가 이제 제가 그때 지폐가 1,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국 1,000원짜리 지폐입니다. 기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찝어서 어, 갈 때 이제 그 점원분께 드리고 나왔는데 막 정말 모르겠어요. 뭐 어, 하여튼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게 웃은 걸 수도 있고 진짜 기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쁜 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 좋은 의도로 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 언젠가 대만 타이베이를 또 갈 일이 있다면 또 가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때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사진이라도 한 방 찍고 되게 반갑다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음, 아이고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서 여자분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되게 좋은 기억을 근데 약간 뻘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기억 아닙니까? 어. 그 혹시 조금 이게 장난치는 게 될까봐 나름대로 막 검색해가지고 1,000원이 대만 돈으로 얼마인지도 적어드리고 갔어요. 그냥 이 의도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돈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다른 나라 화폐를 갖고 있는 게 되게 기념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대만 화폐 남은 거 갖고 있거든요. 일본 화폐도 갖고 있고 베트남 화폐도 갖고 있어요. 해외여행 갔던데 몇 군데 못 갔지만 기념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그분이 한국 여행을 안 와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지폐가 또 기념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해서 한번 드려봤죠. 뭐 아님 말고요.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날 마지막 코스였어요. 동키 돈 이근데 이제 동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내부는 귀찮아서 안 찍었는데 일본에 가면 돈키호테라고 되게 그 물건 빽빽하게 쌓아놓고 이제 장난감 가게 팔듯이 파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뺏겨왔더라고. 어, 이제 그런 가게인데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다이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이소인데 좀 창고형 다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여기도 24시간 운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나 이렇게 봤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죠. 네. 3일차는 여기까지.